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6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정알바 방송 만들어가는 분들 소개합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네. 일찍 안 다닐래라 진짜. 죽여버린다. 아유, 오늘 또 제가 항상 화요일마다 녹음이 화요일인데요. 예. 광화문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뛰어오는 겁니다.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채널 A. 네. 그 채널 A 어떻게 할아버지들 요즘도 좀 계시나요? 어떤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구요? 박사모. 어디에요? 그 채널 A 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 예, 앞에. 거기에 메일 나와 있어요? 아, 그럼요. 매일 나와 있어요. 큰 태극기 들고 많이 다니시고요. 토요일 날은 다 모이고, 네. 그렇죠? 매일 나오시면 되겠죠. 매일 평일에도 있고요. 또 이제 걸어다 오면은 시청역에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오는데, 서울광장 쪽에는 아예 그 천막을 지어놨더라고요. 서울광장 쪽에. 탄핵 반대, 탄핵 기각 해가지고 크게 천막을 지어놨습니다. 탄핵은 어떻게 될까요? 파면 되겠죠. 네, 인용. 네. 120%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 요즘에 또 오늘자로 찌라시가 막 돌았어요. 뭐 청와대도 하야? 대통령이 인용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야할 것이다. 그럼 구속 안 되나? 이제 그게 이제 정치적 딜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먼저 자기가 하야해버리면 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또 특검 조사 안 받고 이제 검찰로 조사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계속 바른정당하고 또 한국당에서 그런 워딩을 지금 좀씩 내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또 신문 사설, 보수론 사설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야당하고 딜해가지고 안전보장 받으라 이 얘기거든. 그리고 딱 박근혜가 미리 하야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검찰 수사 당연히 이제 들어가겠지만 박근혜가 하야하는 순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박근혜한테는 없어요,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지? 이 관심으로 가잖아. 진짜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그게 가장 큰 관심이지.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대통령이 하야했다. 하야한 이유가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그렇게 그 시점에는 전 대통령이 되겠죠. 어떠한 형사적인 처분을 받는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근데 손변도 인용이 될 거라고 보잖아요. 네. 그죠?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 보잖아. 청와대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죠. 인용되면 더 박살나는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있을 수 있는 카드는 그밖에 없는 거지. 스스로 먼저 던지는 거. 궁색하지요. 그나마 그거네요. 그나마 그거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청와대 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일단 말을 한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분명히 왔다 갔다 생각할 겁니다. 구속이 안 되려면 하야를 하는 건가? 하야해도 구속할 수 있나? 하야해도 구속은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우도 이게 하야한다고 해서 탄핵 파면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우를 다 받는 게 아니고요. 퇴임 후에, 하야 후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은 그렇죠. 또 다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잠시 유지할 수 있어도 그 예우도 결국은 잃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이게 또 정치적 아까 딜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잖아요. 네. 스스로 내가 그냥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검찰 조사 와서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이잖아. 네. 그러면 보수표가 확 결집한다고 불쌍하다고. 대통령이 지가 스스로 내려왔는데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동정론이 또 쌓여. 그걸 또 보수 쪽에 노릴 수가 있어요. 하야하면서 무슨 그런 딜 안 할까? 뭐 외국 가서 살겠다, 망명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게 딜인 거지. 바로 출국금지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 가서 살다 그렇죠. 돌아가셨잖아. 망명했죠. 그래도 참 창피한 일인데 이제 살 날도 얼마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그러니까. 그치, 이왕 이 명예를 지키고선 그냥 감옥 갔다 와도 당당하게. 그래도 박근혜는 감옥 가는 걸 정말 싫어하니까. 누구는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네, 저도 싫어요. 뭐 이제 좋아했겠습니까? 작가님 좋아하세요? 나 싫어하는데 네. 뭐 한 6개월쯤 들어가고 보고 네? 싶어요. 공부 좀 하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 네, 스케줄이 너무 많구나. 한 쭉 들어가서 한 6개월쯤 이렇게. 독방이라면 바닥에 히팅 된다면 독방이라면 우리 단체 홍거방은 못 들어가지. 홍거방 들어가면 나 맞아 죽어. 깐죽거리다가. 절대 거긴 안 돼. 무서운 분들. 근데 그거 맞으면 깐죽거리지 않지 않을까요? 제 군대 있을 때 맞고 더 깐죽거렸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난 부대를 막 옮겨 다녔다니까. 맞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 그냥 계속 네. 맞으면서도 또 또 깐죽거린 그랬죠. 거야. 못 참는 거지. 아니 군대에서는 버티면 그래도 계급이 올라가니까 좀 지위가 올라가지만. 네. 그게 그러니까 원래 본성이시구나. 네. 아무리 댓글로 죽어도 할 말은 다 하고 마는 거. 네. 어머 지금 와서 이 작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제가 부대를 3번 옮겼다니까요. 그래요? 2번 옮겼어요. 오. 그러니까 3군데를 내가 옮겨 다녔어. 네. 쫓겨났지. 진짜요? 그러면 육군이요? 육군 오. 맞고
또 대들고 또 맞고 네. 대들고 야 너 안 되겠다 가라 다른 분이라고. 그건 깐족거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곤조가 있는 거죠. 저항이네요. 네, 저항. 맞아요. 저항 무슨 네. 좋은 말로 곤조. 아니 부조리한 거에 대한 대항. 불이한 그런 거야. 거. 그럼. 네, 총대를 맸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선변. 자, 우리 저 손혜원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혜원 의원님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저 방송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을 모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는 네. 누군지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손 의원님 아실지 모르겠으면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게 누구냐? 물어봤어요. 나도 모른다. 그랬거든. 나 진짜 모르니까. 그런데 언론에 났죠. 발표하셨습니다. 그럼요. 누굽니까? 예춘호 박사님 아들인 예종석 교수라고 아름다운 재단 예, 이사장하며 아름다운 이사장. 한양대 교수하시는 네. 예. 우리 저 젊은 청취자들은요. 예춘호 의원을 잘 몰라요. 예. 근데 이 작가님은 아세요? 저는 알죠. 네. 전 예춘호 의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얘기 좀 해주세요. 잠깐만. 어떤 분인지. 원래 예춘호 의원이 공화당으로 시작했어요. 공화당 발기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양김하고 손잡았죠. 그래서 신민당 만들어올 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이에요. 넘어와서 그 의원님이랑 똑같아. 보수였다가 진보로 와서 완전히 진보로 바뀐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남산에 끌려가기도 하고. 삼성계엄 반대를 했다. 예. 어. 박정희한테 그래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랬죠.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나요? 삼성계엄을 반대하는데 사상의 변화. 아니야.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같은 생각으로 공화당의 그렇죠, 발기인으로 네. 했고 37살에 공화당 사무총장 3인자를 했대. 3인자? 사열 3위 네. 했는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총애를 했고 존경하고 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가족하고 같이 휴가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랑 다. 근데 그랬는데 이분이 삼성개헌을 네. 한다고 할 때 그냥 호련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엄청난 외압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안 된다고 버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선 나왔고. 공천을 안 줬어. 아니 그리고 이제 유신 반대에서 또 싸운 거지 거기서. 어우. 그런데 항상 기관원이 따라다니고 굉장히 많은 뭐든지 다 준다 그랬대요. 3부 요인 중에 하나를 준다 그랬대. 근데 끝까지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왔고 DJ하고 굉장히 가까우셨나 네, 함께 봐요. 했죠. 근데 YS하고 DJ 중간에서 이제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이 둘이서 이제 타협을 하는 무슨 어떤 뭐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누가 우리 편에 메신저를 하겠느냐 했는데 둘 다 똑같이 예춘호를 쓰러셨대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부산 사람이고 영도에서 삼선하셨거든요. 부산 사람이고 그러니까 YS는 당연히 부산 사람들이나 YS는 이쪽을 지지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딱 마지막 순간에 DJ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DJ 망명 가실 때 저 미국에서 이종석 박사가 이제 모시러 나갔다고 유학가 있을 때. 그리고 몇 번을 예종석 교수한테 DJ가 같이 정치를 하자라고 하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못하겠대요. 아이고. 본인이 과거에 뭐 좀 고생하셨어요. 예, 절대 못하게 했고, 영도에서도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영도에서 처음에 나가실 때, 공약을 그렇게 했대요. 남들은 다 국회의원 되면 자식들 다 끌고 서울로 가는데 나는 식구들을 남겨놓겠다 그랬대요. 근데 국회의원이 딱 되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을 혼자 하숙을 시키고. 아, 그래요?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 양반이 그때부터, 이제 좀 빗나가기 시작했는데, 경남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근데 들어가서부터 이제 태권도하고 뭐 싸움하고 말썽 부리고 이러다가 결국은 말썽 부리고는 이제 서울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뭐 완전히 덕후야 덕후. 아버지도 덕후고 아들도 좀 뭐 하나 하면 집중하고 그런 타입인데. 예, 예춘호는 어쨌든 뭐 야당의 원로로 있었고, 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근현대사 다큐멘터리가 방송 엄청 나왔잖아요. 민취협을 만든 사람이에요. 예, 거기에 항상 증언자로 나와서 막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살아계세요. 됐었는데. 살아계세요. 91세. 나는 왜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지? 아니야, 살아계세요. 저는 이번에 예 교수님 제가 모셔오는데 아버님 만났어요. 여러 번 뵀거든요, 아이고, 제가. 아직 총기가. 그럼요. 정식으로 다리만-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만 누구랑 좀 헷갈린가 보네요. 불편하신데, 근데 예 교수 이번에 오시면서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 한번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고. 그리고 한 번도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대요. 나는 61세인가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는 이제 불렀대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2년을 사셨는데 16년 받았다가.
2년을 사셨는데 그 대통령이 되고 이제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하셨대요. 근데 그때 그 내란 음모 사건의 가족들을 불러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청와대를 갔는데 갔다 오시더니 다시는 안 가겠다. 그때부터 다시는 안 가셨대요. 대단하시네. 그래서는 자. 정치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아들이 나왔으니 예. 근데. 아드님이 이 예정숙 교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실 테고 당연히 이제 민주당으로 정식으로 입당하신 건가요? 입당은 안 하시고요. 지금 홍보 그 본부장님을 맡으셨죠. 제가 부본부장으로 네. 내려앉고. 그러면 홍보본부장 맡으셔서 열심히 일할 텐데 우리 저 정치 알바에 보니까는 이 새롭게 우리 원래 경제 알바를 했었는데 네. 이거 무슨 알바로 불러야 되나요? 알바 아니고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알리지 알리. 알리. 네, 그게 선거 마케팅. 마케팅. 알아야 이긴다. 예, 네. 알아야 이긴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번 하셨나요? 네, 2번 두 했고 번. 이제 오늘 밤에 3번째 세 번째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예. 반응 어때요? 좋아요. 재밌대요. 재밌- 경제는 공부했는데 이건 재밌대요. 그래요. 경제도 반응 되게 좋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예. 예, 좋았어요. 지금 책이 이제 거의 마지막 교정? 거의 탈고 거의 가까이 가고 있어요. 경제 알바. 네. 그래요. 저희한테 광고를 2번 의뢰했기 때문에 지난주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예. 어떤 인연으로 여기랑 광고를 하시게 됐어요? 이재용은 내가 일로 뺐어요. 아, 정치 알바 광고가 별로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정치 알바 광고 어떡하면 좋아? 정- 알바 이제 못하겠네. 정치 알바 광고가 줄어들면 정 의원한테 드렸던 출연료를 지금 한 대폭 삭감하려고. 안 돼요. 왜 안 돼? MBN도 잘릴 것 같은데. MBN도 폭망할 것 같은데. 아. 차명진 안 바꾸면 저 MBN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이게 정 의원님 오면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 의원이 못해서 재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 상대 패널이 너무 못한다. 원래가 받아치는 패널 거니까. 상대에 따라서 이 시너지가 좀 그럼요. 나야 되거든요. 주고받고 막 불꽃 튀기는 이것들이 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주 미치겠네. 지금 차명진 일단 컨셉을 못 잡은 것 같고 이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이게 그냥 어디 종편 갖고 정치 토론하는 게 아니거든. 종편 패널만도 못한 것 같아. 그래, 이게 사실 예능도 썼고 웃고 던지고 바꿔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정의원 선수 어떻게 해? 아, 미치겠어. 어떻게 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깎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광고 영업을 이제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 한 달씩 해서 영업해서 갔어요. 자, 우리 방송이 지난주 나간 이후로 이재용 회장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예, 구속되었고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가 좀 더 움찔할 것 같아요. 역시 이재용 구속되는 거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뇌물 혐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준 사람이 구속됐잖아. 네,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그때 기각됐던 사유 중에 하나가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 예. 소명이라는 게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범죄를 범하였다. 즉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다. 소명 안 됐다라고 보아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범죄 사실의 소명, 특히나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고요.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라는 게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소명되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손수호 변호사가 대답하는 동안 오늘 그 경기도 양평에 강의가 있다가 10분 지각하신 정청래 의원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지각인 네. 정청래입니다. 네. 지각 있는 삶. 무슨 강의였어요? 경기도의회 네. 의원들 워크샵. 근데 이제 경기도의원들이 정청래가 와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정권 교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이 들어오셨나요? 거기는 많이가 아니고요. 예. 70명인가? 예, 예. 우리 당 의원들이. 예. 그래서 거의 다 왔던데. 거의 다. 네.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네. 유익했으니까는 늦으셨겠지, 우리 방송에.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손소 변호사하고 이 부회장 구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재용. 예. 제가 예언했죠. 예. 특검의 목표는 김기춘, 이재용, 우병우 구속이다. 박근혜 아니고. 이제 박근혜는 특검이 연장돼야 가능한 건데 어쨌든 현재 속도는 그렇고 손수 변호사. 네, 그래서 구속 순서까지 다 고려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기춘, 이재용,
우병우. 우병우는 120% 구속됩니다. 예. 우병우, 될까요? 네. 구속? 우병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네. 자, 이재용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네. 일단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고 나서 삼성 측에서 언론 프레이를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각종 일간지 보면 거의 삼성을 옹호해주는 기사. 그러니까 한국 경제 위험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를 내고 네가 있어요.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용 구속되는 바람에 삼성 이미지가 깎였는데 그게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0억 된다. 그 니네 잘못이지. 니네 돈. 이런 100억, 일을 100억이요? 예. 뭐 껌값이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이재용 회장이 구속돼서 삼성이 공채를 이제 안 할 거다. 이렇게 협박하는 기사도 나왔어요. 아, 진짜, 저는 사실 그 삼성 공채 관련돼가지고 그 이야기, 그 기사 보면서, 아, 좀 참담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과연 광고 이렇게까지 때문에, 해야 되나. 광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광고로 이렇게 그렇게 광고 된 거죠.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광고 갖고서는 저 장난을 삼성 이재용 구속이 갖는 한국 현대사 100년간의 세기적인 사건이다. 저는 이것이. 그래서 배지 그 달고 의미를 뺐지요. 국회의원 배지는 없는데 누가 국민이라고 배지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아, 그 국민아 맞네. 당적의 오해를 또 걸 수 어머, 있어.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이걸 어디 갔는데 저한테 바로. 의원님 코드프에서 국회의원 배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국민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 비슷해. 배지하고 똑같고 안에만 국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글자만 다르고. 다 자기들도 걸고 다니나? 에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국민 의원이라고. 야, 좋으시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재미를 살지 요새. 네. 계속 하세요. 네, 그래서 삼성 창업 79년 만에 삼성 총수의 첫 번째 구속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큰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할아버지 회장 이병철도 구속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네. 정권의 비호로 구속이 안 됐죠. 네. 이건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원포인트 사면까지 당했잖아요. 근데 이재용 구속은 지금까지 재계 순위 2위까지는 다 구속이 됐었습니다. 정몽구 2번 구속됐고 뭐 최태원 뭐 등등 예. 다 구속이 됐는데 삼성 총수가 구속이 됐다. 이것은 경제 대통령을 한번 구속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은 손수 변호사 네.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몇 번 바꾸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하와이로 쫓아보내거나 아니면 뭐 전두환 노태우도 구속됐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경제 대통령, 경제 권력은 최초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삼성이 더 이상 이제 떡값으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고리를 끊었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습 경영과 관치, 정경유착 이런 것이 안 통한다 하는 시그널을 삼성 내부에 보여준 것. 그래서 삼성 내부가 민주화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입시에서도 서울대 입시를 보면서 다른 대학들이 따라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삼성을 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하나의 표준 모델을 삼는데 이제 불법과 탈법과 편법은 안 통한다. 그리고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 삼성도 구속됐네. 우리도 잘해야지.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장 밖 민주주의와 공장 안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국회의원한테 감히 욕을 못했습니다. 유권자들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요. 지방에 자기 가잖아요. 그러면 지역 경찰서장이 나와서 의전을 했습니다. 예. 기차역 플랫폼 이런 데서. 네.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을 이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정치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 공장 밖에서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말을 못해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가족들 생각해서 부양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공장 안에서의 민주주의도 언제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래서 공장 안의 민주화에 대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저는 그렇게 예. 매우 중요한 예.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구속됐다고 해서 재판에 가서 뭐 이거 혐의가 꼭 입증될 거라는 거는 또 보장은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 유죄가 된다는 보장이. 예,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화 변호사 민변 회장 나갔다 떨어졌지만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기들이 형량을 계산해 봤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재용의 혐의가 입증이 되면 20년 정도 받는 것이 정상의 형량이랍니다. 그러면서 예를 어떻게 드냐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의 최고의 후원 기업이 엔론이었답니다. 네. 엔론.
석유 기업이죠. 그렇죠. 에너지 회사. 근데 이 앨런이 분식회가가 아들 부시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는 안 봐줬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 CEO 스킬링 이라는 분이래요. 하여튼 징역 24년 때렸답니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니까. 이게 경제민주화는 사법개혁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제대로 죄를 네. 물어야만 다시 그런 짓을 안 그러니까 하죠. 2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절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고요. 손소 변호사 네. 법조인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재벌 총수에 대한 판결의 양상을 볼 때 국민 경제에 기여했고 예. 전과가 없으며 국민 경제는 국민이 기여한 거예요. 국민이.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국민 경제에 기여했다. 전과가 없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예. 그리고 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형이 아닌 집행을 집행유예가 유예한다.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집행유예라는 이번에 게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는. 3년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예. 따라서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요건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기재되어 있던 이런 사실들이 다 범죄가 인정돼서 유죄로 확정된다고 한다면 징역 3년 이상이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감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그룹의 이제 오너가 총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중형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요. 좀 근데 지켜봅시다. 이게요. 문제는.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떤 이 범죄 혐의가 굉장히 지금 악의적이고 예. 죄질이 안 좋다는 이유가 예. 어쨌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그 국민연금을 손댄 거잖아요. 그것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모두가 나선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400억을 뇌물로 바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뇌물은 100억을 주면 내가 150억, 200억 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박근혜 최순실 일당들은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받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여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400억 뇌물로 주고 3조 이상의 가치를 가져갔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라는 것이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모직을 어디서 순환출자했죠?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어디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어디서? 삼성물산. 그래서 제일모직과 합병함으로써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재용의 지배 체제를 강화시켰고 특히 공정거래에서는 삼성 SDI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데 그럼 최대 주주를 해체하라. 그래서 1,000만 주 팔아라. 삼성 SDI. 근데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래서 500만 주로 그럼 깎아달라. 그러면 그걸 감시해야 되는 공정거래에도 결탁을 해서 그걸 눈 감아주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출자, 상호출자 이런 것이 다 사실은 불법인데 그거는 삼성만은 봐줬다가 이것이 이번에 이제 들통난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보면 많이 보시겠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진엽 장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번에 그 의료 비리에 그 서창석 그 지금 병원장 그리고 그 분당병원 지금 원장 그 사람이 최경환의 와이프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분당 3인방이 다 지금 출세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 분당병원의 원장이었던 정진엽이라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갔거든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지금 그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너무 지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저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걸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너무 바빠갖고, 이 청문회에서. 뭐냐면은, 그 갤럭시 7이 문제가 됐으면은 이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기관 투자자들을 움직여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폭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의도에 그 증권 관련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그 지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의 뭐 몇 프로를 사들인다잖아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푸시를 하면은 꼼짝 못하고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큰 손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지금 정진엽 그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금 이번에 그 국민연금의 이사장이나 이런 모든 게 아직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예. 애프터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번에 저는 하느라고 국감서부터 국조까지 쭉 했지만 아마도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10분의 1도 파헤치지 못한 것 같아요. 끝도 없이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죠? 예. 국감은 끝나가고. 특검이 만일 끝나더라도 이거는 검찰이 이어받아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조건 바꾸고, 뭐 해야지. 예. 자, 그러면, 우병우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방금 끝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받았다는 것 같아. 그때, 이재용은 한 7시간 받았다는 것 같은데, 우병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치열한 양측의 공방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럼 서울구치소 가서 대기하는 거죠. 영장이 네, 나올 그렇습니다. 때까지. 예, 그렇죠? 수위 입고. 수위를 수 갈아입고. 있고. 와, 기분이 어떨까? 응? 가슴이 콩닥콩닥하겠지? 근데 오늘 또 째려봤잖아요. 오늘도 오늘 레이저. 더 길게. 그렇습니다. 예. 기자가 질문을 했죠. 구속된다면 오늘이 마지막 인터뷰인데. 네, 뭐 매겼네? 상관이냐? 네.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에 그 질문한 기자를 상당히 째려보고. 오랜 시간 네. 째려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잖아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째려본 우병우. 건방이 하늘을 찔렀다. 그래요. 당신의 불행은 당신의 오만이다. 저게 자신감의 표현인지 원래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에서 계속 우병우를 부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불러가지고 10시간 정도 조사하더니 바로 영장을 때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병우 부르기 전에 엄청난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갖고 있었다. 혹은 증언을 갖고 있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게다가 혹시 그 특검이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그 증거가 혹시라도 장시호 씨가 카메라로 촬영한 예.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최순실 씨의 그 문건이 아니겠느냐라는 예. 그런 짐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검의 특급 도움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병우 씨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이런 거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예. 이런 것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임하고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대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은 것 이것이 명백한 불법이다 이미 밝혀졌고요. 불법인 건 불법인데 네. 그게 유죄가 증거가 되냐고. 있느냐 없느냐 입증할 만한 그게 문제인데. 예. 저는 이렇게 저렇게 진술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공무원 4명인가 5명 예. 자른 거 이것도 우병우가 개입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직권남용이 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업무방해 예. 뭐 이런 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이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취재해봤어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도 그리고 검찰에서도 특검에서도 우병우는 완전히 미운털이 찍혀가지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 그래서 구속되는 것은 120%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취재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고 정의원 본인의 예측은 저는 150%. 150%. 오. 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벌써 결정이 났을 것 같아요. 났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오늘 밤에 나는 거 아닌가? 내일 새벽이죠. 우리 방송은 내일 아침에 올라가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이제 프로테이지를 해주세요. 숫자로요? 네. 사실 이렇게 법조인이 숫자 말하기 어려워요. 네. 손수호 변호사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90% 네. 구속된다 이렇게. 90%요? 90%면 100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아니야. 법조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상당히 높다.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 충분히 있다. 있다. 어디서 정치적 수사를 아니, 이거 배웠어? 정치가 아니에요. 원래- 다음 총선에 나갈 거야? 법조인은 원래 저렇게 얘기해야 돼. 손수호 변호사. 그지? 네. 손수호 변호사는 네. 이번에 그 이재용을 수사한 한동훈 검사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 네. 이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이 제일 싸우기 어려운 상대는요. 네. 조선일보고요. 어. 판검사들이 제일 힘든 게 삼성입니다. 옷 벗고 변호사가 됐을 때 네. 대형 로펌 못 갑니다. 안 가면 되죠. 예, 그리고 돈 벌기 어려워요. 앞으로. 안 벌면 되죠. 네, 기업 상대 수임을 할 수가 없어. 근데 한정석 판사 별명이 진짜 정석이래요. 잘 모릅니다, 저는. 아, 그래요? 저희과 2년 선배님이. 그 한동훈 검사는 네. 원래부터 재벌들 저승사자였대요. 아, 대기업. 원래요? 원래.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면서 네. 법조계에도 정의로운 의리파들이 있구나. 아니,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국회 필리버스터해서 국회도 이런 의원이 있구나 예. 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이번 특검과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검사도 있구나 하는 것은 저는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사가 삼성을 맡았나요? 우병우를 맡았나요?
팀을 이렇게 나눴었잖아. 전부 다죠. 전부 다 했었으니까. 총괄이니까. 예. 팀장이니까. 윤석열 예. 검사도 제 제조용 같더라고. 저렇게 훌륭한 그러니까. 검사가 2번이나 좌천되고 그랬다고.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제가 봤을 때는 검찰총장 네. 영순일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그러니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적폐 청소하려면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있어야 돼. 그래. 아까 좀 증거 얘기 말씀 좀 더 드리면 안 네, 될까요? 하세요. 네, 그 장시호 씨가 촬영한 최순실 씨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그 문건. 예, 문건하고 그 대포폰 네. 두 가지를 찍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야, 대단하네. 이게 작년 7월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추적을 받고 이제 사건이 터지자 예. 장시호 씨 집에 와서 묵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측근도 한 명 있었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의 H 가방을 열고 예. H 가방을 열고 에르메스지 뭐 H야. 그냥 말해도 돼. 말해도 돼요? 아니 홍보되니까. 네, 별로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방을 열고 문건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대요. 예. 네, 그 사진이 바로 인사청탁 문건이었다. 여러 그 현직 경찰청장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체의 사장 관련된 인사 파일이 있었고 또 게다가 포스트잇을 사랑하는 최순실이 이번에도 썼답니다. 민정수석 협조 뭐 이렇게 쓴 거 그렇습니다. 아니야.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검토 중이었나요? 무슨 중이었나요? 민정수석 검토 중 뭐. 네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필적도 최순실의 필적이 맞고. 네, 이런 걸 찍어놨는데 더욱더 재미있는 사실이 장시호 씨가 이거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최순실 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이후죠. 예. 구속된 이후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답니다. 측근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걸 찍으면서 왜 찍냐? 측근이 그러니까 이 사진이 나를 앞으로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애가 촉이 있어 애가. 그렇죠. 예. 공부를 못하는데 네. 그런 쪽으로는 아주 공부랑은 발달했어요.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야 그럼요. 그거는. 공부랑 관련 없고요. 야. 물론 그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네.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하고 입을 열고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게 한 점도 참작을 참작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특검에서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장시호 씨는 최저 형량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들이요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형 사유 구형할 때 그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태블릿 PC 한 대 더 나온 것도 장시호가 얘기해서 예. 나온 거고. 그럼요. 뭐 금고 이야기 다 예, 장시호가 맞습니다. 얘기해서 나온 거죠. 예. 유언장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렇죠. 유언장도 예. 나왔고. 그래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가 장시호가 최순실 집안의 브레인이라 그랬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어. 머리가 뛰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브레인이 아니라 이제 최순실 생각할 때는 그 집안에 폭탄이지. 브레이커. 브레이커 역할을 한 거지. 뭐. 네. 아니 브레인 역할로 하다가 이제 네. 수틀리니까 탁 폭탄 역할 그렇죠. 돌아가는 거지. 끝까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장시호 씨가 이런 말도 했죠. 최순실 이모가 무릎을 꿇리고 뺨도 때렸다. 뺨 때렸다. 욕설도 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결정적으로 이 두 명이 등을 진 계기가 수사 초기에 최순득 그러니까 그 장시호의 엄마죠. 네. 모친인 최순득이 와서 무릎을 꿇고 최순실에게 살려달라. 우리 딸. 예, 진실대로 말해달라. 우리 딸 피 안 받게 해달라. 라고 해서 최순실이 알았다. 라고 하면서 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나가자마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장시호 씨의 것이다. 조카 것이다. 난 모른다. 라고 해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장시호가 분개와 분노를 해서 분내는 아니죠. 예, 분개와 분노를 해서 결국은 이 사태까지 왔는데요. 결국은 최순실이 얼마나 농간을 부리고 얼마나 뭐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사람 관리 못하고 덕이 결국은 없는 등 거지. 지면서 결국 전부 대보고 발자 아니야 다. 전부 다 등 돌렸잖아. 그렇죠. 다. 전부 다. 그만큼 사람 관리를 못한 거지. 네. 한 명도 안 남아난 거야. 남은 사람 있나요? 자기 편에? 없어요. 없어 다 돌아섰어. 딸조차도. 우병우? 저기 있다. 우병우 오늘 정동춘 이사장은 그 이해관계가 아직 아니, 아무튼요. 남아있어. 아무튼 남아있잖아. 나머지 다 아니지. 걔는 지금 그 자기 그 더 네. 위에서 자기를 시킨 거라고. 그랬어요? 되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투어 이브. 자, 여러분들, 봄이 온다고 하지만 아직 쌀쌀합니다. 이럴 때 따뜻한 해변이 그립지 않습니까? 사이판도 있고 괌도 있습니다. 투어 이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가 말이죠.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EJ가 최종회를 합니다. 네. 5년 동안 한 마지막 회를 했는데, 그동안 5년 동안 우리 안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제가 우리 안가 직원들 다 데리고, 괌에 가요? 사이판 갑니다. 예, 한 1,000만 원 이상 써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장님이지. 자영이도 가? 재영이는 안 가요. 재영이는 그걸로 파견보냈잖아. 청래당은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청래당 당원들은 어떠한 해외여행도 못 가. 괌 사이판만 가는 거예요. 뭐야?
총재 직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이판 갔다 와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예. 어머나 세상에. 사이판 거. 그리고 손혜원 의원실도 괌 못 사이판 가. 이외에는 가면 안 돼. 딴 데도 못 가 지금. 갈 것 같으면 괌 사이판. 우리 금토 일 월 가는데 손수 네. 시간 나면 와요. 안 4일이요? 되는구나. 3박 4일? 2박 4일이야. 2박 4일? 어떻게요? 그 사이판에서 두 밤만 자고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도 가도 돼. 정청래 의원 오세요. 시간이 안 될 걸? 본인 돈 내고. 언제 가는데? 우리 3월 3, 4, 5인가? 2, 3, 4. 주말 끼고인데 무슨 녹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 아, 그렇구나. 녹화 어떻게 해요? 일요일 날. 녹화 어떻게 해요? MBN. 우리 아까 좀 걱정했어. 어떻게 해요? 상대 패널이 너무 안 받쳐준다고. 그 지금 새로운 지금 수입원으로 지금 부상을 했는데. 제작진도 고민이 많더라고. 그럼 제작진들도 다 이게 여론을 알아보거든. 지금 그거 제가 옆에서 사람들 바람 잡아갖고선 몇백 명이서 그 라이브를 하면서 봤는데 글쎄 의원님 죄송합니다. 도저히 못 보겠어요. 아니 그날 녹화 끝나고 제가 뵀잖아요. MBN에서. 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게 녹화가 잘 안 됐거나 재미가 없거나 뭔가 싸움이 났거나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건 없었고, 이제 2회를 해보니까, 네. 첫 회는 사실 그 전날 한 번 상견례하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각자 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 친해져서 그렇구나. 안 친해서.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좀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봉고차 하나 대절해가지고 우리 놀러 가자. 1박 2일 놀고 오자. 그래야 친해진다.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야. 네, 맞아요. 왜냐면 설령 약간 도를 넘는 디스를 하더라도 이해하고 웃고 그렇죠. 넘어가고. 방송을 위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해져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차명진 의원한테 예능을 좀 섞으라고 말을 해고 안 되나? 그게 그런 감이 되냐고요? 없나? 그 나이 된 원래 사람이. 그 DNA가 없나? 원래 없어요. 그냥 널 진짜 웃겼던 게 자기 정치적인 멘토가 김문수라는데 참 난 돌아버리겠더라고. 김문수하고 원래 그래요. 김문수 변절할 때 같이 넘어와서 변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멘토래요. 또 소사. 지역구 그런 물려받았고. 얘기를- 경기 소사죠. 그런 얘기를 경기 소사 뭐 지금 떨어졌잖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이 김문수가 이렇게 스탠스 바꾸기 전에는 안 바꿨거든. 김문수가 바꾸는 거 좀 같이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그렇게 남 따라서 그런 거 바꾸는 거 그렇게 따라가나? 참 아이고 난 아니, 정말. 김문수 이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측근이 얼마 전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결별하고 떠나갔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누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 거 들어도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분이니까. 차명진 의원이 채찍근 아닌가? 아니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보좌를 했던 한 분이 얼마 전에 최종 결별하고 떠나갔다. 이런 뉴스도 나왔거든요. 태극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그 주요 뉴스로 나왔던데, 김문수. 촛불로 대통령을 끌어내려면 인민혁명이다. 죄 없는 대통령을 왜 못 살게 구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쪽에 자기가 뭔가 잡을 게 있다고 생각한 그거죠. 거야. 포지션을 내가 글로 안 그렇지. 가면 예. 뭐가 될 수 없다는 10% 거야. 안에서 야. 자기가 이제 대장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거 이거지. 얼마나 개주의적이야. 빈집털이. 그러니까. 이야, 자기 빈집털이. 소신하고 상관없는 거야. 빈집털이. 그러니까 그쪽에 사람 마땅하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지금 어떻게 황교안도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서 해보려고 그거예요, 지금 하는 그거. 거죠. 그거밖에 없지. 근데 그게 수가 그렇게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은 바보냐고. 차라리 김무성이 나오고 말지. 아이고야. 왜 그런데 꿀에 인생 말년에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지난번에 1회를 저는 그래도 제가 의리를 갖고 꾹 참으면서 끝까지 다 봤거든요. 거기서 아주 하나의 지가 최고의 멘트가 있었어. 뭐게? 차명진? 아니 정 의원님. 저요? 몰라. 그 차명진하고 뭐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네. 차명진이 정청래 의원님 거기 사회자가 뭐 물었더니 뭐라 그러니까는 정 의원님한테 물었잖아. 차명진 의원은 어떤 사람인데 난 저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랬잖아. 실제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네, 저는 있는지 몰랐어요. 나 그날 괜히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그러니까 방통특위라고 IPTV법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방통위하고 정통부 이거 이제 합치는 거 있었거든요. 그 방통위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2007년도에. 그래서 제가 특위위원이었고 그리고 법안소위 4명 중에 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통위하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입법을 해가지고 이제 바꾼 거거든요. 그때 있었다는 거야 거기.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민주화 운동할 때 교류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분도 그럼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김문수 따라 갔다가 그렇죠. 다시 김문수하고 노동운동이죠, 같이 노동운동 하다가 김문수가 일로 넘어오니까 같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김문수 지역구 계속 이어받았고. 근데 김문수란 분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지금은 뭐. 심상정, 유시민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있다고 하면 좀 과언일지 몰라도 예전엔 그랬죠, 지금. 운동권의 대부. 그럼요. 그랬었죠. 진짜. 서울대. 한 40년 전 아닙니까? 근데 왜 돌았을까요? 그러니까 86년 5.3 사태라고 있었어요. 인천. 그 노동운동. 항쟁이라고 표현했어요. 항쟁. 5.3 항쟁. 그리고
손오래연이라고요. 예. 이쪽 서울 지역 노동 예. 뭐 수도권에서 하여튼 영향력이 굉장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안 된다고 판단하고 민중당 했다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당 해산돼 버렸어. 3%가 1.5%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YS가 대통령 당선되고 다 글로 갔지. 공천 받아가지고. 민주당으로 오면 안 됐던 거였나? 그러니까 뭐 자기 뭐 왜냐하면 그때 실한국당인데 그때 이제 땡긴 인기 사람이 좋았어요. 손학규, 광명 보궐선거, 그러니까 YS가 가면서 YS 가면서 그러면서 YS. 이재호, 김문수 이런 그 사람들 다 사람들이 다 운동권에 있다 절로 간 예, 거야. 다 이제 YS 때 넘어갔던 사람. 예. 그리고서 지금 다 보수가 돼, 극보수가 그렇죠. 돼 있는 거구나. 완전 저렇게 변해버렸지.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구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타깝네요. 그래요. 자, 뭐 김호수 얘기를 우리 여기서 계속 할 걸 아니니까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28일까지, 오늘 녹화가 21일인데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28일 이후로 연장을 하려면 25일에는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보고 아마 그 야당에서 오늘까지, 내일까지인가요? 22일까지인가 결정을 해라 한 것 같은데. 본회의가 며칠 날 있죠? 23일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물 건너가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황교안이 결정을 안 해주면은 야사당은 황교안은 안 할 23일 거고. 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금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 법을.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직권상정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정세균 의장이 안 한다 그랬거든? 안 하신다 그랬어요? 왜? 조금 전에. 그쵸? 압박해야지 근데. 지금 사실은 자유당밖에 반대하는 정당이 없어요. 예. 바른정당도 뭐 극히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반대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야사당하고 무소속하고 합치면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하죠.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줘야 되는 상정이 건데. 돼야 하니까 예, 상정 예. 자체가 안 되면은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직권상정 사유냐 여부를 받잖아요. 아니 그거야 귀 걸면 귀걸이지 뭘.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국가 싶었는데 비상사태다. 지난번에 그 테러방지법도 네. 국가 비상사태로 해가지고 직권상정했고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설례가 있잖아. 예, 이게 법원으로 가면은 판단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그런 심사 대상이 아니다,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 정세균 의장이 지금 이게 비상사태다라고 약간의 그런 무리를 무릅쓰고 상정한다 하더라도 직권상정 하더라도 이게 법정에서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뒤집힐 일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그리고 무리수긴 대통령이 탄핵보다 더 국가의 비상사태가 어디 있어? 이 시국에. 비상사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김진태가 속마음을 오늘 얘기했죠. 특검이 연장되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연장해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직권상정 사유가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에 해당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세균 의장이 무리를 무릅쓰고 상정한다면 그에 대해서 그걸 뒤집을 방법은 없겠지만 사법적으로. 아니 테러방지법 할 때는 국가 비상사태였나? 아니죠. 그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했잖아. 함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니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손수호 변호사 네.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에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 한 80%가 특검 연장에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단 말이죠. 이게 여론의 압박에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늘 그렇게 해요. 그들은 늘 그렇게 그들은 해요. 늘 그렇게? 자유당? 예. 로테로 보수 해서 15%를 믿는 거예요? 자유당은 이거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출당시킨다, 제명시킨다 했는데 안 하는 안 이유가 했죠. 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까지 까먹으면 자유당은 5% 미만 정당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박근혜를 감싸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당은. 야, 저거 박근혜 나중에 구속되거나 하면 뭐 어떻게 하려고 저런지 자, 그때는 모르겠네. 저들의 전략은 뭐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그때는 동정심 유발로 자유당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내일 10시까지 황총리 쪽에서 이제 지금 우리 당이 농성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변수가 오늘 그 이규철 특검 그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특검이 마이크 잡을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직접 국민에게 특검 연장을 호소하겠다. 의사표현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나 특검이 실제로 마이크를 잡고 대국민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직접.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황교안이 오케이 안 하고 만약에 직권상정을 했어. 그럼 다시 황교안한테 가잖아요. 황교안이 거부권 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지? 그때는 만약에 국회 직권상정으로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사인할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를 못 할 거예요.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냐에 대한 논란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국회 제의 절차에 돌입을 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벌써 특검이 끝났는데 뭐. 그러니까요.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부권 다 절차를 밟아도 거부권 가지고 결국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정 의원 말처럼 과연 황교안이 여론의 그런 압박을 무시하고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까? 이 문제겠잖아.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질문. 예. 황교안은 대권을 접었나요? 아직 모르죠. 아직 말을 안 하고 있네. 대권에 대한 자기 꿈을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황교안은 대권의 꿈을 접었다 폈다 하루에 12번씩 합니다. 부채네 부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웠다 식었다 막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빨리 펼쳤다 접었다 폈다 빨리 접었다 결정해줘야 우리 내기가 우리 판가름이 나는데. 우리 에어컨 켰다 껐다 하는거나.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었죠? 황교안이 출마한다는 안 거. 나간다고 못한다. 안 나간다? 우리는 안 나간다. 까먹지 마세요. 이 손남매는 네, 나간다. 손남매는 나온다. 나온다. 양고기 먹으러 가자고. 이 작가하고 저는 안 나간다. 예. 이렇게 연애했었습니다. 제가 예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언한 것을 막 근데 저하고 돈 내기 크게 한 거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안희정 이재명? 지금요. 현재 음. 녹음하는 이 순간 네이버에 가장 많은 댓글 기사가 안희정 사과 기사입니다. 예. 나 깜짝 놀랐습니다. 3천 몇백 개가 달렸는데요. 단 한 개도 안희정을 옹호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 2부에 있으니까 2부에서 합시다. 네, 그리고 네. 좀 전에 그 거부권 관련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말씀을 이제 논의했잖아요. 예.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게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독자적으로 결정할 그런 지금 상황인가. 제가 볼 뒤에 때는 빠끄리가 있다.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그런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바보가 아니면 그 지시를 지금 왜 그러니까. 받고 있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정치적인 거 아니면 뭐 총리로서 자기 인생이 제일 하이라이트를 맡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엔딩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에 딸렸는데 그 지시를 받고 있다면 그건 바보지. 아니 근데 약점 여기서 잡힌 게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약점. 약점이 무슨 공무원이 약점을 잡혀.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이 네. 바보가 아니라면 네. 여기서 연장을 해주면서 자기가 저기 대권을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마지막으로 라스를 멋지게 해야지. 자기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죠. 연장 그렇죠. 승인하면은 지지율 0%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지지율 그렇지 않아. 그 친구는 아니 죄송합니다. 그분은 친하세요? 여기 해명하셔야 돼요. 나이 어리잖아 예. 저보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어떤 배팅이라고 인생에 해본 적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여기서 지지율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대권에 도전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총리로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의 마지막을 자기가 어떻게 장식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역사에 오명을 남길 수 역사에. 있어. 근데 여기서 진짜 멋있게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많은 고민을 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 여기서 내가 어렵지만 결단을 네. 한다. 특검을 연장한다. 이것도 내기 한번 멋있지 해줘야 않아요? 하나요? 멋있지 않아요? 정청래 의원님 표정이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듯한. 아니 국회 직권상정 네. 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그러나 문건이 아니라 내일 그 답변을. 스스로 특검 연장에 본인이 사인하지는 않는다. 아.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해. 안전하게. 그렇죠. 간다. 안전하게만 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서울대 나온 사람이 큰 사업가가 없어. 그래요. 그 연대 고대 출신들이 사업가들이 많아요. 노스페이스 있잖아요. 영업무역. 네. 그분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카지노 같은 데도 아마 안 갈 거야. 안 가지. 안 가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요즘 뭐 김정남 피살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쿠알라룸푸르 갔을 때, 야 케이블카를 몇 킬로를 타고 올라가요 산으로. 거기에 카지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다 가가지고 10만 원이면 몇 달러야? $100. 100달러인가? 그만큼씩 다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이따가 해봤는데 아이고, 뭐, 소유거로 그 정도는 아닌데 뭐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소질이 없더라고. 그건. 아. 내가 사실 포카도 못 쳐요. 오. 근데 제일 먼저 올인됐어. 네. 자, 그리고, 다른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헌재의 판결이 언제 결정 날 것인가.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3월 초로 최종 변론을 쳐달라. 대통령도 나갈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헌재에서 다, 야, 다, 그런 거 하지 마. 다 됐어. 꺼져. 뭐 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소위 말하는 땡깡을 피우고 있어요.
법정 안에서 막 소리치고 항의하고 고성 계속 지르고 땡깡이잖아, 계속. 그리고 네. 오늘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단체로 다 빠져나올 수도 있다. 중대 결정. 예. 네. 이게 모든 변호인의 사태가 중대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굉장히 본인들이 보기에도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나 탄핵이 인용되고 즉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판단을 변호인들도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던 이제 원로 법조인이죠. 예, 김평우 변호사 중간에 이제 합류했는데요. 재판정에서 이제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에게 결국은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라는 그런 고함을 지르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원로 법조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이런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지 않고요. 본인들의 어떤 그 주장을 관철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있었나요? 뭐 이렇게 재판소 헌재 재판관이 변론을 끝내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손들어서 나 변론을 준비했는데 밥 먹고 와서 하겠다. 네. 시간을 달라. 이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그렇죠. 예, 자신이 지병이 있다, 당뇨가 있다, 그래서 당이 떨어졌다. 네. 는 취지로 점심 식사 후에 계속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정미 재판관 권한 그건 안 대행이 받아줬지. 대행이 다음에 하라. 다음에 또 잡혀 있지 않느냐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하냐는 그런 고함을 쳤는데요. 참 보기 좀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자꾸 딴지 피우고 목리 부리고 하는 것은 헌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거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리하게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다면은 그걸 막지 못한다면 결국 예상되는 불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이 좀 피해자라는 예. 헌재가 무리하게 결정을 했고 그러한 결정의 피해자가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탄핵에 찬성하는 70%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고 대통령이 더 우스워 보이는 일이지만 또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럴수록 더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여론전 하려고 이러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법리 싸움이지 여론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흡 이제 변호사가 이제 헌법재판관도 지냈고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까지 되었던 이동흡 변호사가 중간에 합류했거든요. 예. 그러자 그날 이동흡 변호사가 여러 가지 그런 법리적인 헌법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일원 이제 주심 재판관 등을 비롯해서 이제야 헌법 재판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선배 헌법 재판관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오히려 이동흡 변호사라는 거물이 등장을 했고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헌법 재판관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헌법 재판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 없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반대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중간중간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는데 이들이 어떤 말을 하나하나 한 게 다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예. 나중에 후배들, 또 일반 국민들께서 다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그게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그 인물의 됨됨이 또는 변론 전략까지 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사초로 남을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22일 날 이제 16차 변론이에요. 16차 변론이고, 헌재의 타임 스케줄은 23일 날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양쪽에서 제출해라. 서면으로. 그리고 24일 최종 변론인데, 24일 최종 변론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박 대통령 측이 이걸 연결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22일 16차 변론에서 헌재가 최종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2일 날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 그랬고. 통보해달라. 그리고 출석은 최후 변론이 끝난 다음에는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출석 일자는 헌재에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 예. 이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못 나온다.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헌재에서 어떤 코멘트를 한 번 했었냐면 헌재 판결은 보통 목요일 날 하는데 네. 아주 특별한 판결 같은 경우는 굳이 목요일 날 그렇죠.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먼저 복선을 깔았어요. 그래서 3월 9일이 목요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3월 10일로 지금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 60일 이내가 최종일이 5월 9일이에요. 5월 8일이 월요일, 5월 9일이 화요일.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선거가 통상 수요일인데 예.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5월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5월 9일설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3월 10일 날 탄핵 결정하고. 인용이 되고. 네. 네. 자,
그러면 손변은 네. 정의원 말처럼 24일 날 그대로 끝날 것 같아요, 최종 변론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헌재가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측의 신청들을 다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걸 볼 때 헌재가 24일에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고, 다음에 변론 종결하고, 그 다음에 평의와 판결을 통해서 헌재의 그런 그 최종적인 탄핵 관련된, 파면 관련된 그런, 의사를 확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리고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있잖아. 나도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주심 재판관이 강일원 예. 재판관이잖아요. 네. 그분 인사청문회 위원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봤어 나 그거 동영상. 뭐 되게 못되게 굴대. 아 근데 누가 20분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봤어요. 그걸 인터넷 유포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근데 누가 보니까 나보고 보라 그래서 봤거든. 천사 같은 양반한테 근데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당신은 정말 중요한 판결을 앞으로 하게 될 거다. 그때 제대로 판결하겠느냐. 그랬더니 강일원 하겠습니다. 재판관이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거를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나와. 근데 너무 그 사람- 신기하더라고. 그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더라고.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지 사람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줄 알면서 무슨 집도 그것도 뭐 그렇게 억울하게 그거 갖고 청문회 되게 못 살게 시대 그거 나 아니, 봤거든. 처음에는 네. 이제 이분이 세금을 탈루했어요. 1,600만 원인가?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은 몰랐대요.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1,600만 원 세금 탈루한 것을 재판한다면 유죄를 때리겠냐, 무죄를 때리겠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본인이 할 말이 없지. 그게 세금을 탈루한 게 아니라 그 다운 계약서가 그게 다운 관례 계약서. 같이 했던 거죠. 예전에. 자, 근데 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기선을 딱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 물어보잖아요. 영국 나치 헌법은 2009년도 독일 의회에서 헌법이 무효화했다. 그러니까 5.16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다 따박따박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걸 자세히 봤거든요. 네.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게 청문회야.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착하게 그 중간에 그 편집해서 그렇구나. 그게 중간에 정 의원께서 그렇게 못 살게 그 탈루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얘기인 줄 뻔히 아는데 그걸 남의 얘기인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뭐 이럴 때 당신은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하겠느냐.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제 얘기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갈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마지막에는 그냥 그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첫 번째 첫 질문이 그게 있고 예. 3번 질문한 거를 편집해 놓은 거예요. 편집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난 그래서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다 받아줄 걸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었지? 첫 그랬어요, 번째는 저는. 기선제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결하기 때문에 헌법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판결해야 된다. 쭉 얘기를 했더니 다 인정을 했어요. 예. 이분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월 한 10일 안쪽으로 어쨌든 결판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월 10일 유력설. 이렇어요. 9일에서 바꾸신 겁니다. 바꿨어. 아니 왜냐하면 통상의 관례대로 목요일에 한다면 3월 9일인데 헌재에서 한번 코멘트를 왜 저걸 할까? 근데 굳이 목요일 날 우리는 안 할 수 있다. 특별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러면 3월 10일이지. 그렇다고 3월 8일 날 하기는 어렵잖아. 그럼 제가 비어있는 9일을 택하겠습니다. 아니야 9일하고 10일하고 내가 다 잡고 있는데. 뭐야 그게. 잡아서 뭐 할 건데? 잡아서 뭐 할 건데요? 아니 그런데 헌재에서 뭐 목요일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했는 게 꼭 금요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수요일, 화요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8, 9를 잡은 거지. 두 개를. 그럼 제가 10일 잡겠습니다. 아니 뭐 이제 할 건데? 9, 10을 저 잡았다니까. 선배님 뭐 하는 건데 지금? 네? 뭐 하는 건데? 뭐 하나 맞추려고. 네, 한번 맞춰보려고. 근데 손변이 참 예측하는 걸 조심스러워하더라고. 변호사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막 던져. 그 변호사는 다 그래요. 변호사는 이게 책임질 아니 얘기를 손혜원은 잘 안 근데 하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병우까지 구속되면? 그거 뭐다 다 예상하는 걸 뭐 그래. 아니 특검 딱 뜨자마자 참. 이 세 명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손병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아니에요. 그거 다 무슨 이해했어. 거지? 뭐 모르죠. 아니 자 그런데 지금 3월 9일 10일 정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손의원이라고 그래? 손수 변호사. 저요? 근데 이거 부려가지고 미안해요. 아니, 정 의원이 9일 10일 얘기한 거는 이 평의하는데 2주가 보통 걸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꼭 2주일 필요도 없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그럼요. 과정적으로 2주였잖아. 그럼요. 제가 빨리 봤을 할 수 때는 있어요. 대통령 출석 변수 있잖아요. 네. 이것까지 고려해서 23일 날 최종 준비 서면 내라. 네. 이렇게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2, 3일은 여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23일 딱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 안 받아주면 뭐 조금 더 당길 수도 있고 하여튼, 예, 그
그쯤 돼서 결정 나는 거. 자, 근데 예. 3월 9일 날, 10일 날이 헌재가 지금 뭐까지 고려하냐면요. 대선 날짜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예, 예, 헌재에서. 예. 근데 3월 9일 날 하면 5월 8일 60일이거든. 그러면 월요일 날은 대선을 못 치러요. 일요일 날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날짜 바뀌었어요. 토, 일, 월. 4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주면 5월 3일이 수요일인데 석가모니 탄신일이야. 물론 목요일 날도 할 수 있지. 근데 그 전주 수요일이 26일이거든요. 근데 중앙선관위에서도 굳이 수요일 날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헌재도 굳이 목요일 날 통상의 관례대로 판결하지는 않는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지금 대선 날짜까지 고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손소 변호사 할 말 있어요? 아닙니다. 없죠? 네. 자, 이것으로 정치 아래 바꾼다. 65회 방송 마치고요. 저희는 66회 방송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청래 키워드 우선 뭐예요? 저요? 뭐지? 뭐예요? 오후에는 우리 북풍 역선택. 북풍 네. 역선택. 북풍 역선택. 알겠습니다. 준비 안 해오신 거 아니에요? 해왔어요. 네. 재밌겠다. 예. 그럼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